최근 조지아주의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병원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주 방위군을 투입해 의료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화요일 조지아주 방위군 의료진을 주 전역 20여 개 병원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주 전역을 강타하면서 병원마다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105명의 방위군 의료진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치되는 병원은 애틀랜타의 그레디 병원, 알베니의 PD 버트니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방위군의 적극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양질의 의료 지원이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주지사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약속했습니다. 지난 행정명령으로 약 1,500여 명의 주정부 직원과 9개의 병원에 450여 개의 새 병상을 준비하기 위한 약 1억 5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3일 사임함에 따라 캐시 호컬 부주지사가 오늘부터 뉴욕 주지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뉴욕주 얼바니에 위치한 주의사당. 캐시 호컬 뉴욕 부주지사가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 선서를 합니다. 뉴욕주 최초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선서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의 임기인 내년 12월까지 자녀 임기 동안 주지사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내년 11월 차기 주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가 팬데믹으로 인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델타 변이 재확산으로 인한 의료와 방역에 대한 당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가 스와니와 비포드 일대의 도로 개선 공사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은 비포드 하이웨이와 톰슨밀 로드 교차로입니다. 또한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와 스와니댐 로드 교차로도 확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귀네 카운티와 비포드시가 부담할 방침입니다. 공사 주요 사항은 차선 확장과 보행자 도로 공사, 그리고 배수로 설치 관련 배수 개선 공사 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는 26일 목요일에 스와니 시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2시까지인데 예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넨 뉴턴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목요일 스와니 시청에서 이동형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예약이나 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2차 백신 접종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백신 접종 카드를 받게 됩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접수와 체온 측정 등을 돕게 되는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귀넨 뉴턴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주부터 고위험군 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부스터샷 3차 접종은 귀넷 플레이스몰의 백신 접종소 또는 노크로스나 로렌스빌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887만 3,866명, 누적 사망자는 64만 4,36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9만 40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7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4만 1,512명, 누적 사망자는 19,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20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5,304명, 누적 사망자는 1,404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4,962명, 누적 사망자는 1,15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디캡 카운티는 오는 28일 토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짜리 선불 직불 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캡 카운티 보건국과 소방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스톤크레스트몰에서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코로나 테스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지만 보험 정보와 신분증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약 2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비용은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최고 경영자와 에어비앤비의 자선 조직 에어비앤비 ORG가 협력해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ORG는 지난 6월 2,500만 달러를 목표로 난민 펀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을지,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협회는 오는 10월 9일 예정됐던 코리아 바베큐 페스티벌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귀넷 카운티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개최 장소는 귀넷 플레이스몰로 변동은 없으나 시기는 4월에서 6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협회 측은 알려왔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